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861님,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 떠오르는 아침이다. 그러셨는데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그 편지가 너무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는 걸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죽는 게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이 편지는 제가 여러 번 읽습니다만 참 읽을 때마다 찡하고, 나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아들한테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서 발굴단이 떠납니다. 꼭 발굴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좀 기도를 하죠. 기원을 하죠. 와이뉴스 가겠습니다. 오늘 와이뉴스는요,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와 계세요. 권영철 기자 대신에 권영철 기자의 안식년 휴가로 CBS가 좋은 회사입니다. 예. 안식년 휴가로 안성용 정치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뉴스쇼 찾으셨잖아요. 한 2014년에 마지막이었었던 것 같고 한 3,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보다가 포인트 뉴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포인트 뉴스는 2009년, 10년 그랬나요? 그때쯤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정치부장이 돼서 돌아온 안성용 기자와 함께하는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 그중에서 이제 특수활동비 얘기인데요. 국회 올해 62억 원의 특활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활비는 뭐 기밀이나 보안 유지에 필요한 곳에 쓰다 이런 돈이죠. 그런데 말이 좋아 특활비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개별 국회의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 쌈짓돈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아예 정치인들이 대놓고 나는 그거 생활비로 썼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가 지난달 초에 오랜 이제 그 법정 투쟁 끝에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량을 공개하라 이런 거 이제 법정 투쟁에서 이겨서 지난달 초에 공개를 했죠. 이제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그동안에 제기되던 비판이 맞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활비 폐지 여론이 이게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 이제 밀려서 여야가 이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뭐 까놓고 보니까 일부만 폐지하고 일부는 그대로 영수증 처리해서 양상화 시키겠다, 이런 이제 그 꼼수 개선안을 이제 제출을 했던 그러니까 것이고. 이게 뭐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희성 의장이 그 유인태 사무총장을 시켜서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를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이제 사실상 전면 폐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폐지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 완전 폐지는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 주제를 국회는 왜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완전히가 안 되나, 왜 100%가 안 되나, 오늘 그 부분인 거예요. 일단 특활비 참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오늘 정치부장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사례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특활비는 이제 배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62억 원이 1년에 책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섭단체한테 월별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게 합쳐서 한 5천, 6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이제 계산을 못합니다만은 한 5천만 원
원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것을 이제 자기네 당 의원들에게 이제 나눠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 줄지는 이제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있는 맘이에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시절에 특별 활동비를 아껴서 부인한테 갖다 줬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꼬리가 안 붙은 돈이니까 원내대표로서는 뭐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영수증은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수령했다, 그거만 이제 근거만 남기고 예, 예. 받아온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회사에서도 뭐 그런 걸 주는데 이제 법인 카드로 주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남잖아요. 그거는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는 돈이죠. 이거는 특활비는 그냥 다 현금입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인데 현찰로 주기도 하고 예, 예. 또는 이제 이 계좌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어쨌든 거죠. 현금이네요. 그렇습니다. 현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돈 말고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활동비 이거 말고 네. 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균등 인센티브라고 해서 매월 의원들에게 똑같이 한 50만 원 정도씩 지급되는 돈이 또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 맡으면 그 특위위원장한테 지급되는 특활비도 그렇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월 600만 원,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다 공개가 돼서 600만 원 정도 이제 지급이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예. 600만 원 상임위원장들이 받으면은 예. 50만 원씩 여야 간사들한테 주고요. 또 행정실한테 이거 뭐 운영 경비로 써라 이렇게 얼마 주고 해서 한 200~300만 원은 이제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이제 쓴다고 하죠. 이것도 상임위원장 재량이에요. 누구한테 얼마 줄지? 그거는 이제 재량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관행화돼서 여당 간사한테 얼마, 야당 간사한테 얼마 이렇게 떼고서 한 반 정도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해외 출장 간다. 그럼 그렇습니다. 또 따로 특활비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무로 출장 갈 때는 이제 경비가 나오지요.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이제 업무 추진비도 나옵니다. 그건 또 따로 나오고.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장도금 명목으로 거기에 이제 특활비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 단체들이 이제 해외 이제 각국하고 의원 협회가 맺어져 있는데 이 의원들이 다른 나라 방문하면은 뭐 가서 이제 밥 사고 또 뭐 선물하라 이런 명목으로 얼마나? 돈을 주는데 한 280, 300 뭐 이 정도 주기도 하고 이제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요. 야, 그렇군요. 되게 많이 가져간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번에 기록 보니까. 뭐 이제 국회의장 같은 200~300도 경우는 많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대장이니까 네, 뭐 한 번 갈 때 한 5천만 원 이제 순방 갈 때 가져가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2013년 3월에 이병석 부의장이셨죠. 그분 그 유럽 방문할 때 보니까는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갔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료도 나오고 뭐 숙박비 다 나오고 근데 거기다가 특활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쌈짓돈이다, 눈먼 돈이다. 네. 이거 필요 없는 돈 아니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업무 추진비 다 나오는데 그렇죠. 뭐 별도의 돈이 필요하지 아니 설마 필요하냐. 내가 공식적으로 그쪽 그 나라의 공식 외교관을 만나는데 업무 추진비 안 쓰고 이걸로 쓸까 싶긴 해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만났을 때 좀 교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좀 그 점심을 사거나 저녁 살 때 물론 그 돈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업무 추진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사관 누가 이제 영접 나왔을 때 고생했다 이렇게 좀 나중에 밥값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수고비 같이 하는 그런 돈은 이제 필요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거 없애면 되죠 이제는. 자,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이제 특활비가 나가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도 특활비 안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폐지 여론에 불을 당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매진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참여연대가 그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특활비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이제 들어오면은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특활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일부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현찰로 반 또 통장으로 반 찍히더라. 네, 이게 네. 뭐 어떻게 이제 왜 현찰로 주는지 이것도 알 수 없고 또 받은 흔적도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처음엔 폐지 안 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폐지하겠다라고 가닥을 잡았는데 막상 또 들여다보니까 이건 안 폐지하고 저건 안 폐지하고 꼬리가 많이 붙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만 이제
이제 그 원내 대표한테 오는 돈만 좀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되 영수증을 이제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 이게 요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그대로 원내 대표들이 사용하는 그 돈만 빼고 나머지는 살리겠다. 그러니까 한 40-50% 이상은 그대로 이제 그 특수비 명목으로 특활비 명목으로 남겨두겠다 이런 것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치인들 많이 만나시니까 제가 그냥 여쭙는 건데 특활비를 안 받으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가서 주민들 만나고 주민 뭐 상가집에도 가고 이러면 쏠쏠하게 나가는 돈이 한둘이 아닌데 부자인 원래 타고난 부자들 금수저 국회의원이야 괜찮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활비 가지고 뭐 저기 사람들 만나서 밥 사고 또 뭐 기자들하고 밥 먹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좀 용돈처럼 그 좀 한 100만 원 정도 그 개별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의원실에 좀 뭐 고생했다 수고비도 줄 것이고 또 뭐 그 식사도 할 거긴 할 텐데 정치자금 1억 5천만 원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세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특활비가 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 않나. 안 받으려고 작심하면 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돈 많은 의원들 같은 아니 이제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뭐 받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비판이 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여론이 그래요. 이런 의원들이 이제 이런 상임위원장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그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제 상임위원장들이 그렇게 이제 호응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안 나오는 거죠. 최종안 나오는데 31억 가운데 한 5억 정도만 진짜 필요하다. 이건 의원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5억 정도는 남긴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62억 가운데 한 10억 정도만 이제 1년으로 치면은 나머지는 이제 10억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회 특활비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정부 부처 곳곳에 이런 식의 특활비가 있고 거기에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어디 국정원 뭐 청와대도 있고요. 청와대도 기재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특활비가 곳곳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이제 특활비가 있겠지만은 이게 밥값으로 나가고 뭐 쌈짓돈으로 나가는 그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회가 먼저 개선 폐지에 이제 팔을 걷어 붙이면은 이제 예산 심사할 때 아주 정부 특활비는 아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특활비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안성영 정치부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